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회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정국이지만 또 여기 모인 우리 주거 시민단체들도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민중들의 삶은, 민초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이태진 정국에 여념이 없으시지만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병행해서 처리되고 논의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하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 법안은 1월 26회, 2월 26회 등에서 열리게 되면 이미 제출된 법안들하고 병합해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오늘 제출한 법안 중심으로 논의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함께해 주신 박준호 의원님 감사하고요. 참석하신 분들 맨 왼쪽에 참여연대 최인수민생팀장 오셨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국 세입자 단체입니다. 전국 세입자협회 고석동 사무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 세입자 단체 대표에서 고석동 국장님, 청년 주거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국 세입자협회 사무국장 고석동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 조항의 기본 전제는 누구나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저당권 소유권이 우선이 되고 세입자의 주거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현실인데요. 지난달 26일에 광명시 하안동 308-2번지에서 비닐하우스 조인인데요. 장애자의 경제공태에서 토지주와 세입자가 분쟁 끝에 토지주가 펜스와 컨테이너를 통해서 출입을 금지를 4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한 어르신이 자살한 사태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 재산권과 주거권에 관련해서 우리 깊은 상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법안을 발의하신 박주민 의원의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그런 의미에서 주거권이 한층 더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며 이 시작으로 주거권이 더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주거 운동을 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이제 새해가 되고 봄이 다가오는데 사실 3월 이사철을 두고 세입자들에게 마지막 겨울과도 같은 1월, 2월이 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근심이 많은 새해를 맞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의 골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리고 표준임대료를 비롯해 주택임대 시장화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나 많은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 질서를 해친다 혹은 임대주택 공급을 막는다라는 말로 일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갖고 있는 해외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치적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선실대로 국정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에서 국회가 책임있게 법안을 낸다면 정부 역시 충분히 받아들이고 실제로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세입자에게 오래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구체적인 것은 세입자의 힘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많은 특히 청년 세입자들은 나이가 어려서 혹은 여성이라서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월세가 비싼 곳에 살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일상적인 모욕감과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원룸에 사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불공정한 시장을 하나도 교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임대소득세 과세를 하겠다고 사회적 의무를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인도 꼭 보호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세입자의 고통과 세입자의 제도의 공백 상태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주거권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발의하시는 법안이 익숙하고 기자님들 중에서도 사실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디게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저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줄 넘어가는 기사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새해에는 보다 주거권이 보장되고 주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안을 발의해주신 의원님과 기사에 실어주실 기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기자님들께서도 대부분 세입자이시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믿고요. 짧게라도 이렇게 기사를 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하고 달리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동안 기본 2년에서 많게는 짧게는 3년 또는 최장 임대차 보호기간을 4년, 5년, 6년 이런 식으로 제출된 법들이 많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사실은 그 시간 지나면 또 세입자에 쫓겨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안은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이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처럼 세입자가 임대료를 안 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길게 10년이고 20년이고 살 수 있는 이미 서울시 시프트 주택도 20년 장기 임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하자가 없다면 무기한 보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점을 꼭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주거권 운동하신 이강훈 변호사님 오셨는데 이강훈 변호사님께서는 짧게 취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 듣고 제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민사희망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박주민 의원과 함께 발의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희한한 입법이 아니고 실제 외국에서도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입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기한으로 되면 주택의 소유권이 크게 제한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바로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주택임대차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계속 살 수 있고 당사자가 나가겠다,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웃나라에도 있는 제도를 우리는 도입을 못하겠다. 그것이 소유권을 엄청나게 제한하는 것이라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도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살고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한 1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임차인들도 자기 필요가 있으면 그 기간 정도는 아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보다 짧게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더 길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와 같은 제도를 유지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임차인은 계속 2년 또는 4년 만에 이동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고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곳에서 머물러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임대차 보호법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임대료라는 약간 생소한 내용도 지금 포함을 시켰는데 우리가 이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 데서 많이 참고를 한 것은 영국이나 영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독일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 보면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임대료에 대한 수준을 통계적인 어떤 기법을 통해서 한 도시 내 지역마다 어떻게 임차료가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계로 수집을 하고 그거를 표준 임대료로 만들어 놓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차료를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고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정보의 격차로 인한 어떤 그런 그 계약 불성립 이런 것들을 좀 더 완하고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놔려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임차료 수준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국가가 확립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제도들을 함께 반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반복이 됐지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규칙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에 대해서 거절을 못하도록 해서 임차인의 주거, 질,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을 했습니다.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만 증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강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별로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고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고 정보를 제공해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초과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대인이 받았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변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정한 임차인들의 삶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주로 좀 반영을 해서 기사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법안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